예, 안녕하십니까. 성산회계법인의 이지한 교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보조사업의 통장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매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질문받았던 중에 하나가 보조사업 통장관리입니다. 보조사업을 통장 관리하는 물어보는 종류도 좀 많았는데, 우선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의 통장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사업에 한 가지 통장, 한 개 통장이 원칙. 그러면 한 개 사업에 두 개의 통장과 세 개의 통장은 가능한가? 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통장으로 쓸 수 있느냐? 예,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는 또 가능하도록 우리 법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두 개의 사업을 우리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보조금을 내려주는 무슨 우리 정부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사업을 한 개의 통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나라 도움의 예치금 통장이 아니라 보조사업자 분이 은행에서 계산한 통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의 사업에 한 개의 통장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이나라 도움에 개설된 예치금 통장, 가상계좌를 포함해서 한 개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나라 도움을 쓸 때 여기 아마도 그 보조금 전용 통장, 보조사업 전용 통장을 등록을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 통장, 이 등록한 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계좌에는 통장을 등록을 한 개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두 번째, 한 개의 사업에 두 개의 통장 혹은 세 개의 통장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자체에서 지자체에 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안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례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사례는 국고보조금이 100%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예치형 사업이라고 해요. 예치형 사업하고 비예치형 사업은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치형 사업은 이 나라 도움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이 보조금이 도구되고 그래서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 나라 도움이 없었던 시절에는 당연하게 우리 정부 보조금이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통장에 우리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통장에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비예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례 1 같은 경우에는 예,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100%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예치형 사업이다. 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치형 계좌는 다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전용계좌 통장 하나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00%이기 때문에 뭐 통장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한 개의 통장으로만 관리됩니다. 그럼 사례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2는 사례 1과 틀린 게 국고보조금이 70%고 나머지 30%가 지자체에서 교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대신 지자체가 모두 예치형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도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그러한 자금도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통장으로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위에 사례라고 동일하게 예치형 계좌 하나에 보조사업 전용 통장 하나를 갖다가 관리를 하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원래 재원별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도움상 안에서 우리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집행 등록을 할 때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재원으로 해서 집행을 한 건지를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서 이 나라 도움 안에서 집행 등록할 때 재원 구분을 함으로써 이 통장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사례 세 번째, 사례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3은 국고보조금 70%하고 지자체의 그런 재원이 30%, 사례 2와 동일한데 차이가 있다면 2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가 모두 다 예치형으로 들어온 반면에 사례 3에서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보조금 재원이 기획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나라 도움의 우리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는 국고 보조금만 집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자체한테 이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통장을 또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자체가 교부하는 통장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나라 도움에 등록해야 되는 통장 하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금 계좌 이외에 두 개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사례 2와 약간 그 운영하는 방식만 틀릴 뿐이지 재원별로 집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이 나라 도움에 등록한 통장을 통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원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내려준 교부한 그 지자체의 보조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만든 통장 안에서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원별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재원별 잔액과 이자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제가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보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실제 규정에서는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규정에서 규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조금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법의 규칙을 보면 제34조에 별도 계정의 설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조금법에서는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을 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34조 2항에서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 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된다. 결국에는 재원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보조금법 외에 보조금법의 하위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가 그 다음 시간에는 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 규정, 그다음에 법률과 규정을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근거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법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통장과 관련돼서 그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0조에 큰 가로 열고 보면 별도 계정 똑같이 이 방금 보조금법 34조와 유사한 개념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20조의 1항을 보면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고 획 처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반복한 것 뿐이고요. 2항을 보면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보조 사업별로 보조금 관리한다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3항을 보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뒤쪽에 보면 예외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여기죠. 이 세 번째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 민간 보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무적으로 두 개의 사업을 하나의 통장에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사업 사항입니다. 사항에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계좌관리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수익금이 발생하실 경우에 우리 보조사업 통장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죠. 별도의 수익금 통장을 만들어서 수익금 통장에서 반납을 하든지 수익금 통장에서 우리 당의 보조사업에 다시 한번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납을 해야 될지 사용할지 이거는 우리 보조금 교부 조건 혹은 우리 협약 내용에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투과 지침 이번에는 앞에는 20조였는데 23조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정산하는 금액과 관련이 있는데 23조의 1항을 보면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우선 집행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이 79고 자기 부담금이 30%일 때 30%가 이 연간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는데 이 30% 이외에 추가로 집행하는 경우 이거는 뭐 집행을 하든 말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우선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는 먼저 집행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의 경우에 국비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70%가 있다면 지방비가 30% 이런 매칭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국비하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자기 부담금 우선 사용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분리해서 지자체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냥 먼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지자체의 예산 수익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지자체가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국비는 국비대로 별도로 집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별도로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사용 계획이 별개로 설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국비 계획대로 쓰고 남은 거는 국비로 반영하는 거고 우리 지방비에서 당초의 계획대로 하고서 남은 거는 그냥 지방비로 돌려가는 거죠. 세 번째, 중앙관서의 장이 자부담의 집행을 관리 정한 경우. 이 경우가 또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 사용, 자기부담금 우선 사용이 원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혹은 보조사업자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비가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 있을 경우에 우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자기 부담금 이외에 만약에 저기 지방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방비 매칭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방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비를 반드시 우선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비 쓰고 남은 건 그냥 지방으로, 지자체로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국비 쓰고 남은 거는 국비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통장 관리하고도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은 통장 관리를 어떻게,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왜 이걸 통장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